제39조 민주투표시 노무의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 따라 노무의 부시행정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통보합니다. 그럼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시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추진입니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IT 설치는 서울시 사업으로 현재 노원구 버스 정류소는 497개소 중 218개소의 BI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학교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16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교통량 감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583건 34억 7,500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 신고된 50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 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운행 정지 명령 사용 중 5건에 대하여 운행 정지 명령 해제를 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5쪽 첫 번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IT 설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추가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한 곳 설치당 평균적으로 물론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겠지만 한 개 그 설치 한 개당 설치하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지금 최고 지주형으로 설치하는 게 약 한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알띠르형이라고 해서 표지판에도 설치하는 게 약 한 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 전기에 관한 것이 가장 문제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도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이 BIT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제가 보고 받을 때 1m당 그 전기 매설 공사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기계보다는 전기를 끌어오는 그 가격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 건건이 하다 보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좀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10m 끌어오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BIT 단말기 회사에다가 제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전기가 이 하나당 전기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비 전력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패널을 좀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라는 것은 일조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다소의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태양광 패널 하나가 1600에 1000짜리가 한 장이 26W 기준 수치가 기준 수치예요. 260W가 패널 한 장 월 기준 전기 생산량이 월 기준 해가지고 약 20kg에서 25kg 정도 생산이 된답니다. 그러면 평균 저희가 이제 2250W, 그러니까 20kg에서 25kg 정도의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중간 정도를 그 중간 지점에서 20kg에서 25kg 정도 중간 지점을 보면 평균 한 2250W 정도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6장 기준을 6장 기준으로 제가 한번 내려봤어요. 수사를 해봤어요. 6장 하게 되면 월 평균 전기 생산 능력이 약 14만 5천 W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 30일로 나눠보니까 약 한 4,500W 정도 돼요.
그럼 24시간, 이거를 4,500W를 24시간으로 나눠보니까 일평균 1시간 평균이 한 187.5W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당 24시간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량은 90.34죠. 그런데 여기서 생산되는 그 1시간당 그 전기 생산 용량은 187.5W입니다. 그럼 남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87.5W에서 90.34를 빼게 되면 여유 전력이 한 97.16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환산하니까요, 한 2331.84W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업무 보고할 때 질의했을 때는 이게 그 BIT 그 기계가 전격 용량이 소비 전력이 약 10kW라고 들었어요. 10kW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해서 제가 직접 이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 회사를 통해서. 이게 저 한번 저기 좀 저기 좀 갖다 줘 보세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는 전체 그 소비 전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90.34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현재 매설병이 전기 매설병이 굉장히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보고받기는 어렵다. 전기 용량이 패널로 가지고 소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패널당 하나가 1.5 정도 생산하면 약 한 10개 정도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90.34면은 1kW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지금 노원구 전체 지금 미설치가 지금 279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설치율이 약 44%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279개의 설치를 만약에 다 완벽하게 다 한다고 하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2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3, 4억 정도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가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제 일조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전체를 보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파악을 해보시면. 네. 그래서 그곳에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한번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여러 가지 좀 이 태양광이 현재 그 버스 그 정류장에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주변에 또 건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물로 인해서 그 태양이 가려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가능한 곳을 한번 찾아보는데 그리고 그것이 태양광을 가능한 곳에서 설치해도 괜찮겠는가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충전기 말씀드렸는데요. 충전기를 매설한다고 충전기를 매설해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설치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정말 일조량이 괜찮은 곳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가 한번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신생인주로 바꿔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시스템 그대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그 용역도 조선 타당조선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타당조선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곳에 설치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해보시게 되면 우리 점점 엄청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이곳에 노원구에 전체에서 만약에 50군데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제가 뽑은 수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전체적인 어떤 그 전문가에 대한 그 분들한테 여쭤보고 제가 이제 뽑아놓은 계산 수치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껴보고 다른 분들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한번 비교 평가 한번 해보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 뭐 서울시에서 이미 뭐 타산 조사를 한번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거기에 의존해서 안 된다, 이게 쉽지 않다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디선가는 뭔가 실현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가능성이 보인다. 이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BIT 회사에 들어보니까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쓰는 데가 있대요. 제가 어딘지 지역을 내가 정확히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잘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이게 쓰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타진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슘링 난카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또 주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준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정말 점차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게 저희가 자동차를 갖고 나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제도이긴 하긴 한데 어떤 주차장 확보면이 좀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원구는 대다수가 지금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한 대 빌리는 것도 회사 측에서 대당 한 5만 5천 원 정도의 그 돈을 지급하고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잘 활성화가 되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함이 없으면은 구태여 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노원구가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지하 주차장도 없고 지금 현재 쓰시는 주민들도 주차 나누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관해서 좀 더 정말 좀 관심을 갖고 좀 파악하고 정말 잘 돼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30분에서 길게는 이틀 동안까지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잘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성장률이 달성률이 뭐 상향이 약 한 25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에서 31년까지 이제 초과가 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좀 더 우리가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을 이런 것을 하면서 뭔가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또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사업을 확대해 나가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월 5,294건을 신청을 하면 그냥 절대 수에서 꽤 많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것만큼 정말 또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또 다른 개선점은 없는지, 또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좀 더 지금보다 더 확산시키는데 뭔가 주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단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치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숨은 뜻이 좀 있죠. 우리 목표 면수가 20년인데 직원들이 노력해서 30년수 초과 달성했으면 255% 초과 달성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주차면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꽤 많이 노력한 거. 노력한 거 인정합니다. 노력한 거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정말 잘해서 정착이 되면
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복경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정 의원님 말씀.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민원 접수 처리 실적을 보면요, 총 905건에서 가진금 12건, 가태료가 251건, 그러니까 가진금은 한 1.3%에 불과하고요, 가태도 한 27%에 불과하는데, 이런 위반 내용을 보면 승하차 전 출발 및 부정차 통과,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사업구역의 영업,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중대한 어떤 위반 내용 같은데, 이런 지금 처분의 수치를 보면 너무 간대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담당 부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신고한 거는 개인 차원에서 이제 도시각에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지금 위반 내용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좀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노원구는 좀 편하게 버스 이용하고 또 택시도 편하게 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관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요. 한때는 승용차 요일제 적극적 홍보해서 상당히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게 무관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일제 인센티브라든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생각 좀 방안을 강구해서 교통량을 좀 줄이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 한 3,000km 이내에 이상 운행량이 적었을 경우에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약 일종의 포상금 형태로 해서 2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요일제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 어디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요즘 주차 문제 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일정량 기여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좀 손을 놨다고 해서 푸는 의견 또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홍보를 계속하고 주민 동주민센터에서나 저희 부서에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니 제가 주민센터 가도 세금 혜택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 없어지는 바람에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노원구에서도 요즘 있잖아요. 마일리지 같은 것도 별도로 이렇게 지급도 하고 노원 합회도 이렇게 좀 포장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라는데 거기다 좀 추가 좀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타부사하고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도 별로 요즘에 홍보가 없고, 근데 계속 실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이고, 근데 노원구는 또 별 얘기가 없어서 좀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지금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11개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8개소 중 30개소는 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8개소는 지금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어떤 마트 이런 데 보면 좀 교통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프로그램 잘 활용해서. 근데 이걸 강력히 좀 어떻게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 하고 있나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실적에 따라 약간씩 감면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제도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점검상 보시면 프로그램 많아요. 자전거도 있고 통근버스야 저희 너무 상관없겠지만 요일제, 아까 요일제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부탁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예. 이거 만들어만 놓고 관계자도 만나지도 않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매년 만나고 있습니다. 예.
협조를 안 해줍니까? 1년 동안 점검하는 거라서요. 매년 이게 분기별로도 하고 불시도 점검하면서 담당조 회의를 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전혀 높아지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참여율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뭐 주차장 문제 심각하다 하면서 별 이게 정책에서 사업에나 간 부서에서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봐요. 다 아파트 살아서 그러나? 이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점검하면서 좀 관계자들 만나 좀 설득도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프로그램 있잖아요. 추석 때, 명절 때 하는 프로그램들. 근데 그것도 보면 우선 민간업체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때 와보면 뭐 10대 이내에 뭐 이렇게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홍보 좀 강화해서 명절 전에 무상점검 이런 거 좀 국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나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별로고 올해도 별로더라고. 우리가 기초적인 홍보는 우리가 부서나 아니면 동주민단체 회의나 이거서 지역신문이라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전달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올해는 세부적인 것까지 좀 더 홍보 그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질적인 그 점검을 받으러 왔는데 별로 무의미하다. 뭐 이런 뭐 이용자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와도 뭐 별거 없더라. 그럼 그런 어떤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좀 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정말 국민들이 한번 와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들 체크를 좀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뭐 사업 실적도 있고 또 노원구 구청 전체를 이용하는 어떤 행사잖아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항목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저도 해봤지만 별 볼일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 낭비고 기름값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니까 좀 더 점검 항목을 넣어주세요. 체크 한번 하셔서. 예.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아마 그 항목들 세 방을 좀 더 점검 내실 있는 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네, 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신현님이 지지했던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 시적 활동하고 요구자료 2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대표 교통유발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이양기부를 보면 이행 프로그램은 총 6개, 20%씩 자전거 이용 20%에서 총 130% 경감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제출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감축 프로그램 얼마 정도 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제일 하단에 총 경감률이 있습니다. 약 24.1%. 24.1%.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 이행 점검 사항에도 밑에 하단에다가 결과 총 경감률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자전거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고 이렇게 보기 어렵고 유발급 반축 프로그램 이용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 점검. 그 이용하는 실체를 확인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민원 신고 실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교통 전문가하고 주민 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1조에 보니까는 조례에 보니까 사실형에서 효력을 갖는다고 했네요. 네, 저도 한번 찾아를 봤는데 위원회에서는 일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위원회 그 분의 그 사업자와 그 위원회와 그렇게 다 어떻게 관계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는 업체 관계자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버스나 택시 관계자들은 일체 없고요. 교통 관계자하고 그 주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버스 정류소 추이 가림막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추진 실적 6조입니다. 버스 정류소 추이 가림막 예산을 보면
상반기에는 10배에서 2,400만 원인데 하반기에는 10배에서 4,500만 원으로 2배 가까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한파가 닥치는 바람에 긴급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재질하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재질이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좀 디자인도 개선하고 재질도 향상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좀 상승됐습니다. 그 설치된 추리가림막은 20개 철도 후에 다시 재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새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리가림막 설치 후에 인문 상가에 보면 이제 막 간판도 가리고 해가지고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뭐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별도의 승차를 옆에다 설치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승차를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보험 차량 작년에 이슈가 된 사회적인 이슈가 된 BMW 화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 중에서 뭐 하여튼 그 BMW 차량 화재 때 그 EGR이라고 뭐 배기가스 제설 장치라고 이렇게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소프트 문제는 지금 잘 모르는데 이런 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된 차량이 BMW 621대였는데 621 다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운행정지를 시켰고 한 대만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대포차기 때문에 어디 소재가 안 파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ERG라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부 차원에서 좀 하기가 권한이나 이런 것도 우리 부에서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에서도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 이거 하나 또 빠져있는데 그 요구를 제가 자료를 제출했던 건데 그 무보험 차량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보험 차량이 뭐 좀 사고도 나고 뭐 이렇게 하면 심각하잖아요. 이게 한번 이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행정을 하는 건지. 현실적으로는 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무인단속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전부 자치단체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장이라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해가지고 그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법규 위반 차량 지도 단속의 그 마을버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버스 법규 위반 세부 조치 결과 내역을 보면 그 2016, 17, 18년도에 거쳐서 그 번청 운수가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가 9건, 15건, 17건 이렇게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그 운수회사보다 그 운전자가 부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운전자 부담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번창운수는 그 시내버스 운행을 하다가 네. 그 마을버스를 바꿨는데 네. 이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처우가 시내버스보다 아주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만두고 이제 막 이 시내버스 쪽으로 다 가버리는 바람에 신규 운전사들이 대거 2016년부터 들어와서요. 네.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처우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마을버스가 대수가 다른 회사보다 많다고 해서 사고 이 그 위반 횟수가 많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100대 있는 데는 뭐 건수가 더 많고 뭐 10대 있는 데는 조금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승하차전 출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순발력 있게 뭐 대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약자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사람 같이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차가 그 승하차하는 그 순간에 큰 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본 결과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출발을 할 때 그 내렸는데 출발을 하고
뭐 타려고 그러는데 출발을 하고 할 때 넘어져갖고 발이 타이어에 이렇게 낑기는 그런 사고도 제가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과태료를 글쎄요,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그 부담을 많이 주면 조심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도 해보는데 이 과태료가 너무 작지 않아요? 10월에도 그 업체 대표하고 불러서 그 위반 이 신고 사례나 이 위반 사례가 많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그 교육이나 강화를 따로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위반될 때마다 뭐 예를 들어 뭐 2달에 한 번이라든지 3달에 한 번이라든지 체크를 해서 또 이렇게 좀 주의를 주고 그러시나요? 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네. 그래서 주의를 주고 뭐 운수업체에 뭐 그 오너 입장에서는 뭐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만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간에 쫓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의 성격상 그런 건지 아무튼 이걸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자꾸 그 교육에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은 뭐 한 번에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아주 귀에 딱지가 앉듯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